네, 안녕하세요. 교육청 5급 사무관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프라임 영양평가학원의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신축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요, 2월 2일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 영양평가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쭉 강의를 해왔었는데요. 2021년 또 대비해서 일종의 공개 강의 형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이번 강의는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진행할 것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것은 이제 교육청이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의 영양평가 과목들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이제 그 영양평가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제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오픈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종의 강론격으로 좀 이제 일종의 팁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최근의 추세가 많은 교육청에서 이제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교육청 이슈 말고 다른 일반적인 교육 외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교육 외 이슈까지 다룰 수 있는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개 강의에서 제가 오픈 강의로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공개 강의이자 무료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안을 다운 받으시고요. 프린트한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안 목차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뭐 유튜브 통해서 아마 이 강의가 홍보가 되고 저희 학원의 홈페이지 통해서도 아마 게시가 될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력을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주요 경력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나가고 또 많은 강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제가 최근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대신해서 온라인을 강의를 굉장히 많이 수강해 주셔서 2021년도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강의안 관련해서 목차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보고서 작성, 이른바 우리 보고서에 있어서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 또 교육 이슈 보고서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비단 보고서 작성 과목, 우리 보통 O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OP 과목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어차피 영양평가 더하기 실적 보고서도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고서 접근 방법은 이게 이제 오픈 강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고 대강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데요. 현업 종사자분들 중에서 이제 본청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일선, 즉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막연한 그 어려움, 두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좀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보고서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파트인 보고서 기출문제 분석이고요. 페이지는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라고 했을 때, 보고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통 이제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작성하시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보고서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현황 보고서라고 합니다. 보고서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점검 정도의 보고서가 현황 보고서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영양평가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보고서 유형은 이른바 기획보고서라고 합니다. 기획보고서. 그래서 어떤 이제 자료에서 주어진 문제점들을 잘 취합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타당하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보고서 작성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개념 하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높은 이제 비율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개선대책 유형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보고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 현안과 관련된, 교육 현안입니다. 교육 현안과 관련된 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실태,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마다 제공되는 자료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5페이지 가까이 주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주는 교육청도 있고요. 어떤 교육청은 한 2페이지 주고 짧게 자료, 이제 문제점 중심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개선 대책을 모색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교육청에는 이제 답안 작성이 2페이지 또는 3페이지 정도인데요. 또 어떤 교육청은 조금 페이지 수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기획보고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제인식과 관련,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목차가 반영되어야 하고 더해서 문제 해결, 내가 이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해결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둘 중에서는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인식 파트하고 해결 파트요. 요거는 이렇게 해결 파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이런 게 나오고요. 더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보고서 유형인데요. 그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른데 요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사업의 한계 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개선 방안은 앞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일교육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시범사업 개선 방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통일교육 개선 방안하고 시범사업이 있었을 때 개선 방안 차이가 뭐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건데요. 이 시범사업은 이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되는 별도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몇 개 학교에 대해서 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항목이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을 요쪽이 실은 조금 더 이제 부족함이 있는데 이쪽으로 쓸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 예산의 탄력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또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의 또 이제 교육행정 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이 좀 많아지더라 하는 업무 가중 문제도 시범 사업 관련해서만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같은 일반 기획 보고서는 그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조회하는 뭐 시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운동장이 뭐 인조잔디라서 많이 다친다. 그다음에 체육교사가 그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범 사업이 붙는 순간 앞선 문제점들도 있지만 이 시범 사업 고유의 문제점, 이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유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유형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 유형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기획보고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흐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이런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부 검토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 유형. 요거는 핵심적인 표현은 요겁니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최적의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뭔가 선택하는 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많은 교육청에서 보고서 작성 말고 집단 토론 과목이 들어가 있는 이제 교육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청이라든지 또 다른 청도 마찬가지고요. 집단 토론이 들어가 있는 교육청 분들께서는 집단 토론 유형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A, B, C 지역, 후보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제시되고요. 그 지역에서 그 후보 지역 중에서 가장 적절한 이제 후보지를 정하는 그런 보고서 유형을 의미하고요. 또 집단 토론으로 따지면 이를테면 A 지역의 토론자, 그 다음에 B 지역 소속 교육청의 토론자, C 교육청 소속 토론자면서 자기 교육청에 속해 있도록 이쪽에 해당 학교를 뭐 이렇게 입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집단 토론에 있어서의 내부 검토이자 더해서 보고서 유형의 좀 확장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학교 선정안 보고서를 마련하라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 B, C 후보지가 있는데 이 후보지 중에 이 각 후보지의 뭐 장단점이 자료에서 제시가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 해당 이제 효과 이렇게 각 입지별로 효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효과들이 또 언급될 수 있어서 가장의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내부 검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단 토론하고 보고서 작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은 일반 기획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은 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대부분의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반적인 기획 보고서 형태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보고서 작성 형태는 우리가 이제 실적 보고서 있잖아요. 실적 보고서를 보통 이제 교육청별로 3개에서 5개 정도 개별적 업무 성과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작성하실 때 뭐 추진 배경이나 현황 문제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수행 내역, 결과물, 정성적, 정량적 성과물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데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관련해서 요거는 일단은 교육 이슈와 관련되어 있어서 교육 이슈에 좀 하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교육 이슈가 아니더라도 비교육 이슈라 하더라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많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요, 교육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너무 많다. 저는 예전에 강의하면서 교육 이슈 관련해서 한 100개 정도를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스프링 제본하셔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소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 특화된 말 그대로 현 교육감님께서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좀 특수한 사업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는 않는 편이고요. 좀 높은 확률로 교육 현황 전반, 특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한 출제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 대책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이제 뭐 올해의 문제, 작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보고서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합동 보고서 형태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뭐 여가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다른 부처하고 전체적으로 업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기관별 대책을 좀 총취합한 형태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좀 중장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내부 검토 유형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선 대책 유형, 아주 고전적인 의미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별 이슈 관련해서 학교급별, 그래서 학교급이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의미하는데요. 초중고별로 주요 이슈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산학 연계하는 거, 그다음에 특성화고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권 침해 관련해서는 뭐 초중고 전부 다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소득 관련해서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이를테면 지역 관련해서도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취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기의 문제라든지 그 관련 시설의 접근성과 관련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신체적인 문제를 이유로 교육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것도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비단 이 교육 이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슈가 아닌 부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 여가생활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 여가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내용들, 그러면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 문화 취약계층은 통상적으로 소득, 그 다음에 지역, 또 신체적 취약계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요건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특이사항 보시면요. 교육청 교육 환경에 따라서 추가로 준비하는 소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번처럼 소속 교육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세부 사업에 대한 출제 가능성, 요거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교육청의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도시 농촌, 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도농복합 지역에 속해 있는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속 교육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세부 사업에 대한 출제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교육,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들께서 보면 이제 교육감님이 이제 바뀌거나 또 이제 올해 2021년 핵심 사업이라고 하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 자체는 이제 우리 면접 보지 않습니까? 면접 볼 때 조금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양평가 과목으로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큰 관련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든지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방안이라든지 설득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유형이 좀 다각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IB가 이제 보고서 이제 거의 보고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른 과목이 설득 방안과 이해관계자 갈등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연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페이지는 참고로 여기 PPT에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최근 3개년의 유형별 기출문제 보시면요. 개선대책 유형, 그 다음에 3페이지가 이제 내부 검토 유형인데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획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일반 개선대책 유형 보시면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이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한번 흐름만 보는 겁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스마트 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 기부 활성화 방안,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학업 중단자를 위한 지원 방안, 뭐 이런 형태로 쭉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형 개선 대책인데요.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이해관계자 반발 해소 방안, 학교 주변에 위해시설 설립 관련 이해관계자 설득 방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3페이지 보시면요. 내부 검토 유형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내부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 결정입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시범 사업의 한계 분석 및 신규 연구학교 선정안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시범학교의 문제점 및 새 사업지 선정. 그래서 문제점 반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학교 선정하는 선택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1번 분석 보시면 아까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밑에 기본 접근 방법법 보시면 교육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별 소재별로 하나씩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교 급별, 초중고로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학교 급별과 별개로 문제가 되는 지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대책, 그 다음에 스마트 교육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은 뭐 중학교에서만 문제된다, 고등학교에서만 문제된다 이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처의 보고서와 달리 교육 이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 주체,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5페이지 내용이 요건데요. 요게 이제 2021년도의 예상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거를 뭐 일일이 막 이걸 신문기사를 뭐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나중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를 할 때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일이 준비 못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교육 이슈 말고
비교육 이슈로 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할 때는 굳이 요거를 일일이 준비하는 건 좀 이제 투입 대비 산출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요거는 이제 조금 많이 지났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돌봄교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아동학대 대책, 이런 게 나오고요. 실은 이 아동학대 관련한 게 꼭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2021년 지금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동이 어린 영아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거는 비교육 이슈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미 거의 대부분 전면 실시하고 있어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많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5번에 보시면 인성, 체육, 예술, 교육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관련해서 주위 과목, 국영수 같은 핵심 과목 말고 일반적으로 학생의 어떤 그 이제 인성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강화 방안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입니다. 산학일체형. 그래서 보통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 이제 기업하고 연계해서 실습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실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거나 뭐 인권 침해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실습 기간이 모자란다거나 이런 각종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이게 문제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인 관련해서, 는 이제 9번째입니다. 여기서 대학교가 빠진 이유는 보통 대학교는 이제 교육부 소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제 성인까지 담당하니까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교육청별로 대응이 활발한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이슈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학교 급별은 아니고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성인, 굳이 가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교육 지원 확대,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지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거는 소득 관련한 부분이고 소득 취약계층이고요. 여기는 지역 취약계층. 요거는 이제 문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교육 이슈 관련해서 보고서 주제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학교 안전사고 대응이라고 해서요. 학교 주변, 최근에 보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요. 이거는 통상적으로는 이건 당연히 학교 내부,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투닥투닥 한다거나 뭐 시설물 때문에 다친다거나 뭐 이런 거 난간에서 부딪힌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최근에는 이제 확장이 돼서 학교 밖 안전사고에서 이른바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문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23번은 거의 뭐 문제의 궤를 같이 하는데요. 학교 주변 위해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 23번에 보시면 학교 주변에 특수학교 설치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 갈등과 관련된 거라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기획 보고서 형태로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면접 볼 때 이러한 학교 이제 실적 보고서 관련해서 이제 배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창의성, 혁신성 몇 점, 그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 몇 점, 소통 역량 몇 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교육청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100점 만점에 20점씩 이렇게 배점되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소통, 조정 관련한 역량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교육 이슈 보고서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어서 이제 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교육 이슈 보고서에서 꼭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보고서, 특히 교육 이슈가 나오는 보고서 관련해서는 교육 주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학교장 및 교사, 이제 학교 내에서의 교육권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학교 밖에서의 교육권을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대상자인 학생, 이렇게 교육 3주체가 있고요. 그거 관련한 내용이 위에 팁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시면 학교의 역할이 당연히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학부모 역할도 커지고 있고요. 더해서 지역사회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표현을 교육공동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폐교 부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학령 인구가 좀 이렇게 줄어들면서 폐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폐교가 예민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이제 해당 학교를 기점으로 이제 지역사회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교육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그 구심점이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역으로 해석하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뭐 시민단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걸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 이제 그러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집단을 한번 찾아보면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교육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교육 개선을 향한 학부모의 참여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학부모의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방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은 가정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보유했었던 지금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동이 좀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부 입장에서는 이제 현업의 이제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봉사의 취지에서 이제 뭐 한글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협의체 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예를 들어서 또 뭐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이라고 한다면 학부모 감시단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뭐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저도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이제 관악초등학교 그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몇 번 이제 회의를 갔었는데 또 학부모 대표분들께서 오셔가지고 특정한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 포원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 결정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상담기관이라든지 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기관 등 조력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안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는 실은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되고 상담교사들이 있는데요. 교사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 관련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하고 좀 연계돼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 학교폭력 자체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력할 수 있는 지역 내 주체가 대표적인 지역사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과 대학이고요. 특히나 여기 기업 관련해서는 비교육 이슈 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래는 이제 해당 이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책에도 모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주체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육기부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교육기부는 독특하게 다른 부처하고 다르게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별도로 교육기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부 사이트에 가면 이제 개인이든 단체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학생의 그 교실 개선,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면 예전에 LG에서 공기청정기를 뭐 이렇게 보급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삼성에서 뭐 이제 스마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다거나 이런 걸 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각종 내용이라고 기부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방안 관련해서 금호 아시아나 이쪽에도 보면 예술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악기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7페이지에 위에 상단 박스에 교육기부의 대표적 유형 보시면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기업, 대학 등의 강의, 실습, 체험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기자재 기부 관련해서 악기나 실험 기자재, 체육기구, 그 다음에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지원 관련해서 차량, 멘토링, 인력 제공 등의 교육기부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 관련해서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단위 말고요. 이제 그 교육부가 있는데요. 물론 교육부 말고도 고등학교 고졸 취업자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연계될 수가 있겠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 등이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요거는 통상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하관계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추세 자체가 중앙하고 지방은 이제 동등하게 해서 예전에는 지자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하듯이 교육부하고 교육청도 지휘 감독 관계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과 관련해서 교육청 단위로 교육청 그 어떤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 방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체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을 하고 또 연계돼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서울시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관련해서는 교육부 협력 사안인데요.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컨설팅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시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협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에서 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맞춤식 직무연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체험처 확보 연결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기, 지역, 소득 관련한 부분인데요. 연 기준, 월 기준, 주 기준, 일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차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조금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소득 관련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기부터 하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기는 기본적으로 연 기준, 그 다음에 월 기준, 연 기준, 1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월 기준, 그 다음에 주 기준, 그 다음에 일 기준. 이거는 이렇게 하루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좀 잘게 쪼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육 이슈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라든지 시험 기간 같은 교육 이슈와 관련된 특별한 기간, 시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 자살 방지 대책. 학생은 보통 대부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보면 이제 성적 비관이라든지 가정 불화, 그 다음에 이제 따돌림,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거 관련해서 대책을 모색할 때 그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학기 초에 따돌림이 많다. 그 교우관계 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기 초 관련한 대책. 그래서 요거는 시기 관련한 그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좀 확장해서 교육 이슈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자살 예방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일반 비교육 이슈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쓰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려면 시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고립감, 그다음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겨울에 좀 문제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철 특별 예방 프로그램 발굴, 보급, 전파 이런 형태로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이것도 교육 이슈가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계절별 지역축제 이게 월이라기보다 분기별로 계절별로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궁 이용 활성화 방안 그래서 고궁 경복궁이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여름 프로그램, 계절별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로 해가지고 주중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낮에 하는 것, 그 다음에 야간에 하는 것, 주간 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 불문하고요. 시기별로 좀 잘게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게 쪼개는 연습하시면 다양한 내용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파트 보시면 세 번째 점 보시면 예를 들어 학생 자살 방지 대책의 경우 자살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학업 중단자를 위한 지원 방안의 경우 학업 중단 사유별로 개선 대책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그 외에 계절별 프로그램, 주중, 주말 프로그램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역인데요. 지역. 이제 도시, 농촌 등 지역 환경에 따른 문제 같은 경우 또 같은 지역 환경이라도 취약 지역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를테면 스마트 교육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역 관련해서 도시 농촌에 따른 지역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 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는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기 문제가 문제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교사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마트 교육 활성화 방안이 문제가 나왔을 때 개선 대책에서 지역별, 도농별 맞춤형 뭐 기기 확충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문 교사 확충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비교육 이슈라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여가 생활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을 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가 공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 확충 또는 인근의 시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제 찾아가는 뭐 이거 뭐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순환버스나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인근 시설로 유인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 말고도 지역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교육 활성화 방안의 경우 도시의 경우보다 농산 어촌의 경우 지원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 대책에서 지역 특화 스마트 교육 지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자를 위한 지원 방안의 경우 학업 중단 사유별로 개선 대책을 모색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별 프로그램 등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개선 대책이 좀 다양할 수 있겠구나, 또 문제점 찾는 데도 유리하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 관련해서도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관련해서 소득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점 보시면 자유학기제 안착 방안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 제공, 그 다음에 대학생 멘토 제공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 지역 소득,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보고서 작성 정규 강의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이제 오픈 강의이니만큼 기본적으로 구조에 대해서는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편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기본 구조 관련해서 보고서의 구조와 기본 틀 관련해서 요거는 한번 지금 일단 9페이지는 열어본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고서 작성의 핵심이고요. 해결 과정에서 이러한 각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해결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뭐 아마 보고서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애 요인이라고 합니다. 장애 요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기 활성화 방안, 다시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스마트 기기가 부족해서 스마트 교육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스마트 기기를 전국적으로 보급을 한다. 특히 뭐 지역 관련해서 농촌 지역이 부족하니까 농촌 지역에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시기, 보통 이제 학기 초에 보급을 좀 집중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소득,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보급한다.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 대책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스마트 기기, 예를 들어서 뭐 패드 같은 거,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 이런 걸 보급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거 가지고 원래는 이제 쌍방향 교육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게임 과몰입, 이제 게임 중독이라 하는데요. 그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바, 꿈과 끼를 가진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보급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통 장애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애 요인이 어떤 것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최종적인 방안입니다.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지. 그래서 보통 이제 기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접근 방법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일단 흐름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흐름 하에서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각종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9페이지 보시면요. 우선 보고서의 기본 구조 관련해서는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 뒤에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요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 목표를 설정합니다. 보통 우리 추진 배경이라고 합니다. 추진 배경. 보고서에서 1번 목차에 거의 대부분 추진 배경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폭력이라면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그 이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를 통해서 이제 안전한 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추진 배경입니다. 정책 목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설정을 하고요. 목표. 여기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각종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뭐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특히나 이제 폭력 말고 폭언이나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뭐 따돌림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걸 보통 정책 현황이라고 합니다. 현황이라고 하고 실제 보고서 목차로는 현황, 또 문제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목차가 추진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가 보통 현황, 세 번째 목차가 문제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목차는 이제 정책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메워야 되니까 메우기 위한 각종 수단을 정책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 더하기 이제 세부 추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각종 수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결과물과 효과. 그런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부작용, 요거는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바고 요거는 의외의 부작용이 있고 따라서 의외의 부작용 같은 경우는 극복 방안이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 취합된 내용이 10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페이지 보시면 요건데요. 요거랑 연계되는 거를 일단 기본적인 건 그겁니다. 정책 4단계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목표, 현황, 그 다음에 정책 수단, 그 다음에 정책 효과 요것들은 보고서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실제 사용되는 목차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하고 대응되는 건 추진 배경, 그래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나 추진 경과, 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규정의 경과 이런 것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 현황 관련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 물론 이 현황하고 이 문제점은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 현황, 3번 문제점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개선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책 수단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개선 대책이 있고요. 세부 수단이라고 해서 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해당 개선 대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하는 세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과 세부 추진 계획, 보통 이게 분리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선 대책 부분 보시면 문제점과 연계된 개선 대책을 기재를 하고요. 교육청 외에 민간 부문의 협력도 함께 기재를 합니다. 네 번째 세부 추진 계획 관련해서는 개선 대책별로 세부 계획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원은 밑에다가 예산이라고 써주시겠습니까? 예산. 정책 자원은 보통 예산 관력입니다. 그래서 예산 인력. 그다음에 성과 관리라든지 홍보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요, 정책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종 효과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효과의 경우에 별도 목차를 통해서 분리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효과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장애 유형미 극복 방안인데요. 장애 유형미 극복 방안은 기대 효과 다음에 쓰는 건 아니고요. 5번의 기대 효과 제일 마지막 6번으로 내려가고 5번의 뭐 장애 유형미 극복 방안이고요. 다만 이제 장애 유형미 극복 방안은 예당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생략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페이지는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목표와 현황, 수단 효과와 관련돼서 자주 활용되는 보고서 목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1번 추진 배경, 2번 현황, 3번 문제점, 4번 대응 방안, 개선 대책입니다. 5번 세부 추진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 목차로 이제 기대 효과 해서 통상적으로 한 6개 목차로 구성해서 작성을 하시는 편이고요. 그러면 목차 자체를 차별화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목차 자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평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목차 자체를 통해서 차별화되는 경우는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좀 다른 걸 통해서 다양하게 차별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보고서 기본 틀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걸 보통 이제 주제목이라고 합니다. 주제목. 밑에 줄표가 있는 걸 이제 부제목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몇 개 교육청에서는 이것까지 쓰는 교육청, 대전이나 뭐 전북이나 이런 경우는 많은데요. 또 많은 교육청에서는 이것까지 쓰긴 좀 어려워서 빼기도 합니다. 부제목. 그 다음에 박스를 보통 이게 요약문 또는 요약박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추진 배경, 2번 현황. 그럼 보시면 1번 추진 배경도 목차가 보시면 1번, 그 다음에 네모 목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별로 목차 자체를 아예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목차는 이거 쓰세요. 중목차는 이거 쓰세요. 소목차는 이거 쓰세요. 그 다음에 글씨체, 크기, 간격 다 설정하는 교육청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이걸 임의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진 배경. 그래서 추진 배경은 분량을 너무 많이 안 잡는 게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현황. 현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치가 있다 보니까 참고 표시 사용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참고 표시가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하고 개선 대책은 1대1 대응이 제일 좋습니다. 1대1 대응. 그래서 문제점 개수가 3개면 개선 대책도 3개, 문제점이 4개면 개선 대책도 4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4 개선대책인데요. 이 개선대책 관련해서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소목차, 즉 동그라미 목차까지는 없었는데 4번의 개선대책과 5번의 세부추진계획 같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파트, 이 부분이 이제 평가에 있어서 배점이 제일 크기도 하고 제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좀 분량이 좀 많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목차까지 등장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 분량을 조금 크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보면 문제점은 막 자료에서 있으니까 싹 다 긁어서 기재하시는데요. 개선 대책이 좀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용두삼이죠, 전형적인 용두삼. 그래서 개선 대책을 좀 풍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애유미 극복 방안. 요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이렇게 하고요. 기대효과도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단기, 장기로 안 쓰시고 정량, 정성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뭐 내부효과, 외부효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전체적인 틀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이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약 이제 50분에 걸쳐서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오픈 강의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유튜브에 게시가 될 겁니다. 학원의 채널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게시가 될 건데요. 요거 차분하게 잘 강의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진우 강사입니다. 이진우 강사고요. 010-8548-0537. 아마 강사 중에서 개인 연락처 알려주는 강사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개인은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두 개를 업무용으로 따로 했는데 이게 업무용에 대한 피드백이 좀 늦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아예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PC 그래서 대부분 카톡을 하시지 않습니까? PC 카톡이죠. 요거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 이제 무료 강의라고 해서 제가 답변 소홀할 일 전혀 없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 교육청 영양평가 대비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뭐 집단 토론이라든지 이번에 전남교육청에서 또 RP가 1대2 RP가 들어갔는데 RP라든지 그다음에 IB 서류함 기법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과목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좀 항상 이제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많은 강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교육청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진의 영광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